안녕하세요. 메모리 동적 할당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해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많이 궁금해 하신 부분이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황정현님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다른 분들도 메모리 영역, 그 다음에 동적 할당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을 한번 볼게요. 질문은 전체 3가지입니다. 동적 할당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자, 제가 질문이 3개인데 나눠서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할당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실 때 런타임, 즉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간에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사용법은 미리 사이즈를 정해 주네요. 그러면 정적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중간에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전환시켰습니다.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갑니다. 혹시 이 그림을 처음 보신다고 한다면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오세요. 크게 메모리는 이렇게 코드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C 언어를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뒤쪽에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그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메모리 구조를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그 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 전공자라고 한다면 이후에 만나게 되는 자료 구조나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전과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을 피해가서 절대 뒤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허송세월 할 수 있으니까 정신 집중해서 반드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 세그먼트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함수 코드가 저장이 되죠. 여기에. 맞죠? 데이터 세그먼트에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상수가 여기 들어가요. 상수 리터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리터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도 여기 들어갑니다. 전역 변수도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도 이곳에 들어갑니다. 스태틱 변수도 바로 이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힙 영역에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동적 할당한 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그때 메모리를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힙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바로 뭐가요?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바로 이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지역 변수, 매개 변수가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스택 영역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힙 영역입니다. 힙 영역.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무엇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고정 영역과 동적 영역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많으실 테니 게임을 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하면은 우리는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게임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찍혔었죠. 근데 요즘에는 게임 좀 한다고 해서 그게 아주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적으로도 게임 산업은 엄청나게 크고요.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온라인 게임의 가입자 수가 여러분 10만 명이에요. 자, 10만 명의 가입자 수가 있는데 그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10만 명이 회원이라고 한다면 동시 접속자는 한 5천 명이나 많아야 한 10,000명 정도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그 10만 명을 위한 공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해 놔야 되느냐 이거예요. 10만 명에 대한 공간을, 그러니까 배열로 예를 들어서 회원 이렇게 회원 한 다음에 10만 명, 10만 개짜리 배열을 잡아 놓으면 편하긴 하겠죠. 고정 영역이니까. 근데 이거는 메모리가 굉장히 낭비가 되고 말 그대로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5%에서 10% 정도만 로그인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에서 95% 정도의
영역은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된 영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영역을 할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영역을 할당해 주냐? 바로 로그인을 함과 동시에 그때 할당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처음부터 할당을 이렇게 하면 스택 영역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영역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내가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힙 영역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용도는 그렇게 컴퓨터가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서 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 언제 쓰자? 컴퓨터가 실행 중에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쓴다? 실행 중에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런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런타임. 고정 영역 그러면 용어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스태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적 영역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용어를 얘기를 할 때 다이나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영역이다. 이거는 다이나믹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코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num은 5라고 했고요. 인티저 a는 배열 5개짜리예요. 인티저 b는 배열인데 여기에 5처럼 상수가 오지 않고 변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열을 선언을 하고 싶은데 그 선언되는 내용이 유동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리할 개수만큼 배열을 잡고 싶은 거죠. 자, 이 코드를 가져다가 그대로 실행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컴파일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이거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서요. 여기는 반드시 상수가 와야 됩니다. 변수가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에러가 날 것이고요. 만약에 리눅스에서 GCC로 컴파일을 하거나 또는 DVC 또는 기타 다른 컴파일러 그러니까 GCC 계열의 컴파일러로 하시면 이거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신의 C 언어 표준은 이거를 지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 코드에서는 옛날 C 언어는 이걸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써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현재 코딩 되어 있는 코드들은 당연히 옛날 버전으로 코딩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통용이 된다. 그러나 예전의 문법은 예전의 표준은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그 코드에 대한 전체 내용은 소스 코드 제가 올려놓은 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5-02에 이 코드가 올려져 있어요. 혹시 이거 없는 분들은 제가 코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로 작성을 하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는 하고 입력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처리할 데이터 개수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만큼만 동적 할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만큼 동적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냥 할 때는 내가 인티저 a 해가지고 num 한 거랑 같은 결과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드를 이렇게 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요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만큼 할당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동적 할당을 했습니다. 파인애플을 집어넣을 건데 파인애플이 들어갈 만큼 동적 할당을 한 다음에 스트링 카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이런 코드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P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스트링 함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힙에 저장되기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getString P가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요거 이해하시면 메모리 구조랑 스트링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코드와 그림을 함께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저것 그림을 만들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자꾸 끊겼다 이어졌다 그러네요. 이 상태를 메모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캐릭터 변수로 P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P는 어디에 있냐면 스택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타블렛이 좀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동적 할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로케이션 스트링 랭스 한 다음에 그러니까 파인애플 플러스 1 그러니까 파인애플에다가 플러스 1 이거는 널 문자를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영역에다가 파인애플이 들어갈 만큼의 영역을 할당을 하고 이거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구조예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스트링 카피를 했어요. P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여기 주소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 다음에 스트링 카피 파인애플 했으니까 파인애플이 어디에 써지는 거냐면 바로 파인애플이 여기에 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파인애플이 여기에 써집니다. 중간에 코드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포인터 변수가 P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스트링 함수를 써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 힙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yes. 그리고 getString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캐릭터로 A 한 다음에 20 했으면 getString 하는 거죠. getString 이렇게 A 하면 A는 여기 잡히는 거예요. 스택 영역에 20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A잖아요. A에 들어갈 공간보다 작은 거 19글자까지는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getString이 여기서 가능한 건 어디까지? 파인애플 플러스 1까지, 즉 파인애플이면 9글자네요. 총 10글자 10칸 10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했는데 여기에서 파인애플 그러니까 널 문자 하나 빼야 되니까 9글자까지는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은 사실은 메모리 오버가 나는 거죠. 이걸 이제 경계 검사라고 하는데요. 메시지가 뜹니다. 이럴 때는. 또는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그냥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얼마까지? 9글자까지는 가능하다. 되셨죠?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하나를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에러가 나느냐? 여기 P는 파인애플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스트링 카피를 하지 않고 P에다가 파인애플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파인애플은 데이터 영역에 들어갑니다. 바로 상수란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바로 상수이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여기서 파인애플이 이것도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P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동작 할당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동작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세그먼트 이 영역은 리터럴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용됐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잠깐 여기 놔뒀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힙 영역으로 복사해 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데이터 세그먼트 이 영역도 한계가 있겠죠. 물론 힙 영역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영역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영역에 있는 거 주소를 그냥 P에게 넘기는 거고 스트링 카피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힙 영역에 내가 할당받은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인티저 별 P하고 P 4바이트 했을 때 쓴 이유는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터를 대신해서 이거를 쓴 이유는 4바이트 공간에 할당할 데이터 타입을 넣기 위해서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ye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는 보통 이렇게 접시가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접시가 쌓여져 있지 않고 내가 거기 서빙하시는 분에게 그릇을 달라고 해서 넣어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근무하시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저 그릇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릇을 가져다 줄까요? 접시를 가져다 주겠어요? 아니면 국그릇을 가져다 주겠어요? 아니면 밥그릇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컵을 가져다 줄까요? 그릇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고객이 어떤 용도로 그 그릇을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사이즈를 여기다가 써주는 건데 요만큼의 메모리를 공간을 할당을 한 다음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보이드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드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티저 저장할 거면 인티저 포인터로 형을 변환하고, 캐릭터를 넣을 거면 캐릭터 포인터로 형을 변환하고, 실수를 넣을 거면 여기다가 더블 포인터로 형을 바꿔서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답이 나와요.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자, 동적 할당할 때 차이가 뭐였냐면, 아까 이건 코드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코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데이터 처리할 개수가 몇 개냐 그걸 물어본 다음에 처리를 할 거면 동적 할당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코드를 스트링 함수를 써야 되는데 힙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소 같은 거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한 부분에 주소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소는 길이가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고정된 공간보다는 가변적인 길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도 주로 힙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캐스트링이 가능하냐? 예, 메모리 할당 받은 만큼은 가능합니다. 대신 주의해야 됩니다. 침범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쓰느냐, 보이드 포인터 대신 인티저 포인터를 쓴 이유는 인티저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해가 좀 덜 되시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잘 들어주십시오. C 언어랑 C++를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요, 이건 핵심의 메모리 관리예요. 메모리 관리입니다. 자바, 파이썬, 기타 C# 이런 기타 다른 언어들이 메모리 관리 안 해주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되게 편리하다, 신경 쓸 게 없다, 프로그램만 잘 짜면 된다, 이렇게 대부분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잘할 건지 아니면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운전만 잘할 거면은 그 구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운전 잘하고 다니면 돼요. 문제 생기면 정비소 갔다가 맡기면 되죠.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기술을 더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내용을 더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쓸 거냐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C랑 C++를 공부하는 거는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게 강력하기도 하면서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힙, 스택 이 영역에 대한 구조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게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겠구나 라는 걸 연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이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모리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안에서는 다 이렇게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